관세음 보살님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남인도하고 관련이 돼서 특히 이제 바다, 용, 이렇게 용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도량은 전부 다 바닷소리나 물소리가 들리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동쪽에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 홍련암. 그 다음에 서쪽에 강화도 보문사, 정확하게 말하면 성모도입니다. 성모도의 보문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 보리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를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딱 싸고 있어.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있지. 그런데 북방을 그걸 좀 우리가 관세음보살 성지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참 남북 분단이 안 됐을 건데 북방을 안 막는 바람에 저게 좀 이제 깨졌지. 그래서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섬이거나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강화도에 부속된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성모도는 섬. 그 다음에 낙산사 홍련암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과 관련된 기록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또 요즘은 바쁘지만 예전에는 워낙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섬이라고 얘기 나오는 쪽도 있고 하나는 바다를 끼고 있는 산. 그러니까는 섬 안에 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보타라카 산이거든요. 그게 보타라카 산이 섬 안에 산, 마치 독도나 이런데 이렇게 조그만 섬이면서 산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설정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홍련암 같이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쪽에 산이 있고 이렇게. 저는 처음에 관세음 보살 이런 도량들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송진대 바닷소리가 들린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터 인식에는, 그러니까 명당 뭐 이런 거 좋은 터와 관련된 인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기억하세요. 바닷소리, 그러니까 파도소리 들리는데 명당 없다. 꺼진 땅에 명당 없다. 꺼진 땅에 명당 없다. 그러니까 움푹 패인 지역 명당 아니에요. 그리고 물소리, 이 바다 파도소리 이런 거 들리는데 명당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은 뭐 바다, 산 이러면 바다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산이. 눈치 좀 있어봐. 눈치 좀 있어봐. 아이고 60년을 살아도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바다를 좋아하시는군요. 내가 그냥 혼자 설정해서 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산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다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언어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보면 산바다. 산해라고 하지 바다산, 해산 이렇게는 안 해요. 산해. 그러니까 대등 관계 속에서는 앞에 나오는 명칭이 언제나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 땅,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아들이 높아. 자녀. 아니 그렇잖아. 형제, 좌우, 좌가 높다니까. 선후, 앞이 높아, 뒤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안 했으니까 또 울고 먹어보면 우리나라가 북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동포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 국가를 보면 뭐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이렇지만 미국이 얼마나 좋으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 하겠어. 진짜 세상에 미국을 저렇게 부르는 나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아메리카 음사한 거거든요. 아메리카 예전에는 아미리카 한문으로 그렇게 썼다가 미국이 되는 건데 그 한 글자만 따서 미국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쌀미자를 쓰는데 그건 어차피 음사니까 아무 글자나 써도 되는데 우리는 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에 대한 이런 동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봐봐. 미일 이렇게 부르지 일본이 우리보다 지역적으로 가깝다 해서 일미 이렇게 안 불러.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북남이라고는 안 하거든. 북한은 북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하거든. 중국하고 일본하고 누구를 더 싫어하는지 아세요? 중일이에요. 중일. 일중이라고 안 해. 일중이라고 안 해. 그래도 중국을 최근에나마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는 중국을 낫다라고 본 거예요. 중일. 아니 그렇잖아. 미중 관계. 미국하고 가면 미국이 앞으로 온다. 중국보다 앞으로 온다. 미일, 미중 이렇게 오잖아. 북한하고 붙으면 북미 회담이라고 나오지 미북 회담이라고 안 해. 신기하지? 나름 뭔가 이렇게 족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북한이 제일 높고, 아니 그냥 이 언어 구조에서만 보면, 이 단어 구조에서만 보면 북한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일본인 거예요. 이 단어 구조에서만 보면. 진짜 그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언어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산해라고 하지, 산과 바다로 얘기하지 바다와 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산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도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해도 거기서 물이라고 하는 게 민물이지 바다가 아니에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너무 깊었지. 나가기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지. 만약에 태평양이 저렇게 넓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메리카를 발견하지도 않았어. 왜? 그럴 수도 있잖아. 연호랑 새우녀 몰라? 연호랑 새우녀 전설이 있어요. 그게 미국을 발견했나 싶기도 하고. 일본에 가서 왕이 됐다는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아니 상국유사에 나와. 상국유사에 나와. 지어내는 거 아니요. 제가 말투가 저렴해서 그렇지 다 근거가 있는. 나 배운 사람이야. 아 이런 거. 박수 치면 비호감 돼.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그래서 아니 이게 다 족보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바다로 나가기 해양을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그건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최고 언제나 강국이 됐죠. 그런데 동아시아는 그 조건을 쉽게 갖출 수 없었던 이유가 수심이 너무 깊어. 수심이 너무 깊었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로마나 그리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해양으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보면 알아.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 그리스 쪽에 한번 가서 지중해를 딱 본 순간 이건 나가도 되겠다. 저건 그냥 좀 큰 풀장이에요. 지중해니까 바다인 줄 알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만만한 놈. 너네가 한번 태평양 같은 데를 한번 만나봐야, 우리 동해 바닷가 쪽을 한번 봐야, 바다는 나가면 죽는구나, 골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는 결국 못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 바다로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의 명함을 가른 거죠. 아니 맞지 않아요? 좀 슬픈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관세음보살 도량이 바닷가에 있는 걸 보고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금기시 여기는, 우리는 또 다 배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성지가 되고 기도 도량이 되지? 이렇게. 그게 이제 외래 문화가 들어온 거죠. 외래 문화가. 우리 동아시아 전통 문화가 아니고 외래 문화가 들어온 거죠. 혹시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어요? 가보면 거기 메인 유물이 센 놈은 면적을 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불상이라도 뭐 감산사 석조열애불 뭐 이런 것들은 다 거의 세트로 있어요. 이렇게 패키지 상품으로 한 방을 나눴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안방에서 모든 한 식구가 자듯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단독칸을 쓰는 게 지금은 이제 같이 써요. 국보 83호, 78호 방가사유상. 그래서 사유의 방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셔. 한번 가보셔. 참 그게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다.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저 백제 쪽에 부여박물관에 가면 거기는 그 최고 메인 유물이 그렇게 독방을 쓰는 놈이 최고 메인 유물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면적만 봐도 이 문화재 등급을 알 수 있는 거야. 딱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한다? 센 놈.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뭐가 있죠? 금동대학로. 뭔지 아시죠? 맨 처음에는 용봉대학로라고 했다가 용봉복례산양로라고 했다가 뭐 말들이 많아. 저도 그걸로 학회 논문을 썼었습니다. 제가 그거 잘 알거든요. 그 학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향로를 봤어요. 제가 원래 관심이 있어서 이제 봤는데 제가 그 향로를 2시간 동안 봤거든요. 2시간 동안 봤거든요. 아니야, 이게 재밌는 거 하면 2시간도 금방 가. 이게 한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한 5도씩 트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3D로 스캔을 해. 그래서 눈을 감고도 이 대략적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이거를 소동파는 흉중성죽이라고 그랬어요.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대나무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경산수 그릴 때도 그런 거거든.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진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보고 진짜 그린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금강산을 그린다 이러면 금강산을 셀이 봐. 셀이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리는 게 아니야. 집에 와서 따뜻한 방에서 그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더 좋게 요즘으로 말하면 뽀샵이지. 그게 진경산수예요. 굉장히 재밌는 동아시아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를 모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을 관통하는 기운, 정신을 드러낸. 현대 어떻게 보면 추상화라든지 현대 사진 예술이 발전한 뒤에 나오는 현대 예술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과 비슷한 게 동아시아에는 예전에 있었다니까. 좀 있어 보이지? 왜 있어 보이는 줄 알아? 나 배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화론 같은 거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기운생동, 뭐 골법용필, 뭐 이런 것도 다 외우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이걸 딱 넣고 생각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염불이에요. 그래서 염념상속이라고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염불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자꾸 하시냐면 칙명염불. 관세음보살 뭐 이러듯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자꾸 해요. 근데 원래 염불은 칙명염불이 아니고 관상염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나 말고
나 말고.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먹고 살기가 편했겠지. 지금까지 이러고 살겠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막 그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 근데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당나라 때 선도스님이 시작을 하는 건데, 정토 중에 선도스님이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겪고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을 떠올리는 건 쉬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촌 정도만 해도 잘 안 떠오른다. 내 아들 이러면 다른데, 그죠? 사촌 정도면 이미지가 잘 떠올라? 약간 좀 달라지죠. 안 본 사람이냐? 아니, 안 본 건 아니고, 이모 이러면 서빙하는 사람인가? 이모 정도만 해도, 이모 고모만 해도 약간 좀 다르죠, 이미지가.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부족한 이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좀 더 떠올려 보려고 하는 생각?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순신 장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떠올리면 좀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칭명연불이라고 나오는 거고, 연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생각연자예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원래 있는 거는 관상연불, 상을, 그러니까 부처님을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올리는, 그렇게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인 거야. 여기에 이렇게 딱 떠올리고 있는 거야. 안미타 부처님을. 네. 그래서 그렇게 연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이 이제 상속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를 반주산매라고 하는 거고, 반주산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막 까무렇게나 막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불교 원래 교리발달사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외래문화고, 그와 비슷한 걸로 이제 국립용산박물관에 가보면 저게 있는 거죠. 경천사 10층 탑. 그게 어떻게 보면 자리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눈에 제일 많이 띄는데 떡하니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탑. 개성의 경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탑이 뭐 10층인지 13층인지 뭐 말들도 많아. 그리고 그 탑의 짭이 원각사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지. 원각사 아세요? 그 영감님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장기 두는데. 그래서 그 동네가 예전에 그 절이 있어서, 원각사가 있어서 거기가 큰 절이 있다 그래서 대사골이라고 했고, 그 옆에 이제 부인방이라고 아전들이 사는 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래서 부인방과 대사골을 줄여서 인사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사동 몰라? 여러분은 인사돌 아니고요. 송혜 선생께서 선전하시던 인사돌, 잇몸 튼튼 인사돌 아니고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인사동. 거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서유기 그림도 나오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조들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제가 경천서탑, 원각서탑 갖고도 논문을 써서 알아요. 제가 그런 거를 다. 나도 안 해본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모르는 게 있을까? 난 너무 내가 싫어. 난 미치겠어. 한숨 쉬지 마. 자, 그래서 왜 그런 식의 탑이 만들어지느냐? 우리나라 탑하고는 좀 다른, 보통 탑은 가로로 홀수,
가로로 짝수, 세로로 홀수예요. 가로로 짝수, 세로로 홀수. 그러니까 세로로는 3층, 5층, 7층, 9층, 13층 뭐 이런 식으로 홀수, 가로로는 사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 짝수. 뭐 이렇게 기수수 법칙을 만드는 건데, 이 탑의 이 경천사탑, 원각사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조계사 10층 탑이에요. 월정사탑 모델을 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그 당시 총무원장 스님이었던 지관 큰 스님께서 만드신 게 조계사 10층 석탑. 그렇게. 그래서 그게 탑이 말이 많았어요. 저게 경천사탑을 모사한 것도 아니면서 왜 짝수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냥 그러려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다니까.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 건축 전공자야. 내가 고건축 전공자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탑은 건축으로 들어가요. 분류 배치에서. 미술사 분류 배치에서 탑은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건축회화, 그 다음에 조각 공예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왜 경천사 10층 석탑 저 특이한 탑이 만들어지느냐? 저거는 원나라 사람이 와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는 있지만 원나라하고 기술 제휴해서 아마 10장이 원나라 사람이지 싶습니다. 10장 아닙니까? 아니 그 좀 저렴한 거 잘하는데? 그러니까 공사 책임자.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 공사 책임자가 그래서 그 신증동구 여지승남 같은 데 보면 탈탈 승상 탈탈이 뭐 조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랑은 약간 이질적 문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간섭기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을 되게 멋있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조선 초에도 그 탑을 되게 멋있게 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세조가 불사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양대군 불사할 특징이 뭐냐면 제일 좋은 걸 눈가를 뽑으려고 해요. 제일 좋은 눈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세트를 맞추려고 한다고. 그래서 상원사의 당시엔 원찰을 어떻게 보면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종이 뭐냐 이렇게 알아보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차출돼서 올라간 종이 지금 상원사 동종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통일신라 시대 종 상원사 동종. 그래서 그게 안동 문루에 있었거든요. 안동 문. 원래는 그 절에 있었는데 절이 이제 조선 초에 무너지면서 그거를 성문 여닫는 데 쓴 거야. 이게 시간 알리는 보신각종처럼. 그래서 그걸 뜯어다가 이제 상원사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정도의 종을 주조할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뜯어갖고 그 다음에 원각사도 세조가 불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야, 탑 중에 제일 좋은 거 뭐냐? 이렇게 또 이제 찾으라 한 거지. 그랬더니 경천사 탑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사해서 만들어. 이제 탑을 뜯어오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탑을 뜯는다는 게 정상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탑은 부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탑을 헌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몰라도 이렇게 막 옮기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라고 해서 원각사에 조성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효령대군이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사연이 있어. 원각사를 조성하게 되는 이유가 실록에 보면 효령대군이 실록에도 나오고 사리영기, 김소원의 사리영기 뭐 이런 데서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효령대군이 저 양주 해암사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고 법회를 하는데 부처님이 진짜 현상, 나투입니다. 진짜 몸으로 나옵니다. 네, 몸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사리가 분신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진짜? 이렇게 된 거지. 야, 그게 가능해? 아니, 우리도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제 이게 정상이지. 그렇게 해서 세조가 그 사리를 그러면 다 이렇게 그 분신한 사리가 늘어났다 하거든. 그걸 다 이렇게 모아와가지고 내불당에 모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사리가 또 다시 분신을. 이게 실록에까지 나올 정도면 확실한 사건일 거예요. 그걸 감동을 받아서 이 양반이 원각사를, 왜냐하면 그게 사리만 이렇게 가지고 법회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원각경을 독송하는 그러한 원각경을 강의하고 이러한 법회의 일환으로서 한 거야. 그래서 원각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보면 당나라를 대표하는 경전이 원각경. 물론 뭐 화엄경 이런 책도 있는데, 그래서 송나라 때 유행한 거는 화엄경 이런 책이 좋기는 한데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양이 많아. 그래서 원각경이라고 하는 짧은 책이 유행을 해요. 당나라 때는. 그래서 송나라 때는 능엄경이 유행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능엄신주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그래서 각 시대마다 유행한 경전들이 있고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유행한 패션은 나팔바지. 나팔바지. 뭐 이런 거지. 장발단속. 나는 진짜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었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70년대에, 저는 전생에 본 건데 70년대에 미니스커트 단속 이런 게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 그래서 여자애들을, 그것도 요즘으로 말하면 30대 이런 애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20대 중반에 시집을 갑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에 뭔 시집을 가가 되고, 맞잖아. 그때는 20대 중반 넘어가면 노처녀예요. 근데 그렇게 젊은 애들이 시집 안 갔으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었겠지. 설마 시집 가고 애 낳아 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겠어? 그죠? 그 미니스커트가 길이가 있었잖아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줄자도 아니고 그냥 자로 그걸, 야,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그걸 재해. 더듬더듬 하면서. 아니,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내려와야 될걸?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청장 날아가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순식간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당연한 줄 알았어. 소독차 따라다니고. 그 DDT인가 뭐 이약. 이 머리에 이 석회 뭐 이런 거 있는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허용 가루 뿌려주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뿜으면서 뿌려주는 거. 이거 더 웃긴 건 아저씨들은 그거 머리 뿌리고 바지를 이렇게 당겨. 바지 당겨 바지. 거기도 이렇게 한번 소독을 해야 돼. 못 봤어요? 저는 길에서 난 들었지. 나는 들었지. 나는 전생이니까. 나 맞다. 전생에 봤어. 전생에 봤어. 보살님도 진짜 못 봤어요? 아니야. 바지 당겨가지고 여기도 걔가 그 뿌려주는 그 공무원이 바지에도 뿌립시다가 아니야. 거시기에도 뿌립시다가 아니야. 여기도 뿌려주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자발적이야, 이거. 굉장히 자발적이야.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기형아 유발 이런 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요즘 상식으로 보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생각해 보면, 지금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아니고 할아버지나 아저씨들 연세 드신 분들이 애기들 보면 이렇게 고추 따먹는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고추 이렇게 만져보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만지는지 나 잘 한 5살 먹은 애들을 그걸 만져. 아니 왜 만지는지 나 잘 모르겠어. 지금도 이해는 잘 안 가. 내가 그때 당했었는데 내가 그때 당했던 사람인데 왜 만졌는지 몰라. 그거 왜 만지지? 그 고추 따먹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만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성추행인데, 아동 성추행. 진짜 죄질 무진장 나쁜 건데. 그래서 전에 그거 있었잖아.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동 성추행 혐의로 사건이 크게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애를 그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걸 한 거야. 그거로는 연세가 많으니까 옛날 생각으로 한 거지.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이렇게 좀 간 사람들은 납득은 가지만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이 되니까 아마 분별력이 떨어졌지 싶어. 그래서 그냥 옛날 그냥 애가 얼마나 이쁘면 그랬겠나 싶어. 그게 옛날 경험들이 있으니까 당해본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만져본 경험은 없어요. 당한 마지막 세대야. 아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었는데 지금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사회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아니 꼭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변했다. 그렇게 많이 변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관세음보살 기도도량도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하고는 다르게 바닷가 성지라고 하는 특이한 문화를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성산이라는 개념하고 이 바닷가 성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약간 다른 거예요. 산악숭배는 동아시아에 원래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산이 많으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은, 그건 이제 나중에 중국 가보시면 알아. 중국 가보시면 알아. 그러면 거기는 뭐 대부분 평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는 데는 그 제대로 된 산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국 이렇게 패키지로 가실 때 만나는 산들은 제대로 된 산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뭐 장가계라든지 뭐 이런 데 가시는 데는, 장가계, 계림 이런 데 가시는 데는 다 그게 예전에는 바다 지형이거든요. 바다 지형이 이쁩니다. 그래서 약간 아바타 같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전통에서 기운이 뭉쳤다라고 하는 거는 화강암 덩어리가 이렇게 큰 게 있고, 저는 예전에 마이산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저기는 뭐 성진가 영진가 기운이 에너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마이산이 뭐 이렇게 뭐 불교사라든지 이런 역사에서 대단한 게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이건 뭔가 이러고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는 기운이 뭉치는 돌이 아니더만. 그런 돌에는 그렇게 이렇게 만지면 푸석푸석한 돌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돌도 약간 이렇게 화강암처럼 이렇게, 그리고 덩어리가 최고입니다. 한 방짜리.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몇 개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뭐 편편히 잘라줘요. 뭐 이런 거 말고,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물론 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의견입니다. 요 밑에다가 자막으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산악숭배라고 하는 거는 신라시대 때 삼산오악의 제사를 지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산신도 많아 이 나라에. 요즘 산신들 아이고 이게 참
중년 남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산에 댕기는 이 사람들 때문에 산신이 있을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 게다가 이제 뭐 둘레길 올레길 뚫으면서 막 길을 다 뚫어놓고 뭐 오만 이 양반들이 뭐 산악회네 뭐 어쩌네 갖고 다 댕기니까 산신도 힘들다. 산에 자빠져 있자니 밟혀야 되고 나와 있자니 숨을 데가 없고. 왜 발견 못 되는지 아세요? 산신이? 그거 알아? 산신 못 봤지? 발견 못 되는 이유는 금도끼, 은도끼가 떨어져서요. 그래서 도끼를 줘야 되는데 앵꼬 났어, 앵꼬. 그냥 던지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산악숭배는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선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선선자. 요즘은 유불도 삼교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유불선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선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사람인변의 외산자예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이 선인 되겠습니다. 선인. 그리고 이 선인은 동아시아 쪽 중에서도 이 바레만 쪽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가 선문화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제대로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고 최시호는 풍류도, 풍월도 이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그런 정신을 계승한 게 나중에 화랑도 되겠습니다. 화랑. 그래서 국선, 화랑 국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악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이것은 외래문화, 들어온 이식된 문화라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성지는 전부 물에 관련된 곳에 있다더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1호점이 본점은 남인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데가 이제 절강성 영파 쪽에 있는 이제 보타락가산, 보타산과 낙가산. 거긴 섬이 두 개입니다. 우리 울릉도 독도처럼 섬이 두 개예요. 그래서 보타산, 낙가산. 그 보타산의 범음동 같은 데 가면 진짜 홍련암 구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에 거기를 2번인가 3번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 제가 거기서 파랑새를 봤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눈이 나쁜 관계로 정확하게 파랑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파랑새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국 사람들이 전부 파랑새라 그랬거든. 막 엄청난, 아니야. 내가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또 돈을 넣고, 그때 1원인가 얼마가 넣었어. 그때 쩔이어가지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1원이면 얼마예요? 100원이 우리 돈 19,000원 정도 할 거거든요. 지금 18,000원, 19,000원. 그러니까 한 190원, 180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원짜리 이렇게 놓고, 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1원짜리 이하도, 지금은 1원이 동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원 밑에 각이 있어요. 각이라는 단위가 또 있어.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와 해가지고 막, 중국 사람도 엄청나게 또 시끄럽잖아. 시끄럽고 사람이 뛰면 우리는 또 반사적으로, 우리 또 서울 사람 아니요. 무조건 뭔가 있다. 그럼 가는 거야.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파랑새. 파랑새인데, 그 파랑새, 인도 가서도 파랑새를 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파랑새하고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홍련암에도 파랑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중앙일보가에서도 봤었거든요. 80년대. 근데 원래 파랑새는 아닙니다. 원판 파랑새는 관세음보살 고안경에 나오는 걸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앵무새입니다. 원래는 앵무새 계열이에요. 근데
앵무새 계열은 파랑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앵무새 키워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앵무새 키워봤어요. 앵무새 말 가르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개 키우면서 안절을 못 가르친 사람이거든. 나는 굉장히 희한한 게 내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나 개 안저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앵무새에게 말 가르친다고 진짜 내가 고생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하는 놈은 구간조지 앵무새가 아니야. 걔는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가 그 생각을. 그 앵무새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걔는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나 말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내가 귀가 짧았지. 이놈의 자식. 그래, 앵무새 싸납습니다. 혹시 키워보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싸납습니다. 한 손가락 합니다. 이 자식이. 집 줘주면 괜히 집이나 다 뜯어먹고 있고. 생각보다 세요. 카나리아도 키워보고 제가 여러 종류를 키워봤거든. 조류 박사 윤무부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네. 지금 그런 어른 돌아가셨을 거야, 그치? 안 돌아가셨어? 예전에는 그분 참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추억 소환 잠깐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뭘까 이러면서. 그리고 중국에는 실제로 자주색 대나무가 있고 중국 수월 관음도에는 자주색 대나무가 3그루 솟아오른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2그루, 푸른 대나무 2그루고. 그래서 약간 달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중국의 그 보타라카산의 영향을 지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의상대사가 제가 보기에는 바다로 왔다 갔다 이 양반이 했기 때문에 바다로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다. 보통 사람들은 의상대사보다 더 뒤에 중국 보타라카산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데 보면 그게 연도가 좀 늦게 나와. 일본의 해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서궁의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보면 양무제 때 벌써 개착이 되기 시작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쪽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의상대사가 이걸 가지고 오면 이제 뒤에 개착이 됐다라고 하면 의상대사가 아니고 나중에 의상대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좀 복잡합니다. 이런 학문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진정으로 배운 사람은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지 머리 아프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머리 아프게 얘기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고 고문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는 게 고문인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오셔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그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당신이 배 타고 오면서 얼마나 쫄였겠어. 옛날 사람들이 또 배 타면 되게 쫄여요. 되게 쫄여. 그래서 선묘전설도 있었을 거고 선묘가 뭐 용돼서 도와줬다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 부석사 가면 선묘각이 있고 돌을 또 들었다는 동 아유 그 선묘가 팔뚝 힘도 좋아요. 그걸 또 돌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매력은 없지. 왜? 뚝심이 좋으니까. 뭐 장미란이야? 그냥 던져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와 관련해서 전설들이 이렇게 어떤 형태들이 넘어오게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그게 뭐 서해바다 개뿔도 아닌 것 그 저게 뭔 위험하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배가 안 난파되게 그런 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울 동국대 도서관에 가면 관음경이라고 요만한 책이 있어요. 조만한 책. 옛날 컨닝페이퍼 같은 책. 조선시대 때도 컨닝페이퍼가 있었습니다.
최고 A급 양반집은 조선 후기에는 시험 날짜가 잡히잖아. 과거 시험 날짜가 잡히잖아. 시험 문제가 먼저 옵니다. 집에 배달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 잘하는 사람이 답을 쓰고 얘는 이제 외워가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쩌리들이 컨닝 페이퍼 쓰는 거지.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2년,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이 있는데 한 번 떨어지면 야, 공무원 시험 한 번 떨어져도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사람 눈 돌아가는데 청량리에서 컵밥 몇 개를 더 먹어야 되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죠? 야, 이거 단칸 고시원 저 창문도 없는 데서 컵밥 먹어가면서 내가 1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2년, 3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인생 깝깝하지. 컨닝 페이퍼가 다양한 컨닝 페이퍼가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거. 진짜 미친놈은 땅 파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야, 그게 가능한가? 난 들으면서도 내가 이게 미쳤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제일 이제 돈 있는 집에서 흔히 많이 쓰는 방식은 최고 레벨은 이게 시험 문제가 오는데 그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답안지 바꿔치기입니다. 답안지 바꿔치기. 그건 가능했을 것 같아. 그건 가능했을 것 같아. 그리고 돋보자락에다 뭐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거 컨닝 페이퍼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시간 다 가. 몇 줄 못 써. 몇 줄 못 써. 이게 컨닝 페이퍼도 이런 것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컨닝 페이퍼 같이 요만한 책이 있어요. 관음경. 거기에 이렇게 병풍같이 접혀 있어요. 그 관음경이 누가 본 책이냐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갈 때 그거 읽고 있었던 거야. 이 영감이. 영감도 아니요. 여러분보다 젊어. 그 당시는 영감이지. 그렇게. 나홍 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홍 이러니까 게으른 늙은이 이러니까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아. 53세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 지금 다음 생. 한 방에 두 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주도 건너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별거 아니잖아.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바다냐? 아니야. 그게 언제 그 추사 김정희가 언제적 사람이요? 조선 후기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몇백 년 안 된 사람이거든. 근데 의상대사 때는 그것도 서해 바다가 제주도 가는 것보다 폭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도 절묘하게. 구조가 똑같으면 기운이 통한다고 생각해. 형태가 똑같으면. 그래서 거기 중국의 관세음보살 성지인 보타락가산을 보고 범음동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범음동. 범음동, 조음동 뭐 이런 데를 보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걸 찾아가지고 똑같은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태백산 찾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지는 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장률삭 오대산 찾는 것도 중국 오대산을 보고 실제로 중국 오대산을 가보면 한국 오대산보다는 큰데 좀 그럴듯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통도사에 있는 영축산 가보면 또 인도 영축산하고 그런가? 몰라. 내가 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노안이라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조금씩은 진짜 비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데는 기운이 통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는 고려 후기까지도 나타납니다. 그게 양주 해암사가 인도의 나란다사하고 기운이 통해. 자매결연 사찰이야. 인도의 나란다사가 지금 다 발굴이 안 됐는데 직경이 한 8km에서 1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한양보다 큽니다. 조선의 한양보다 큽니다. 둘레가 8km, 10km가 아니고 직경으로 보면 승려가 10,000명이나 살았다는 엄청난 사원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 사원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원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그래서 거기랑 기운이 통하는 데가 양주 회암사예요. 회암사. 근데 회암사는 가보면 제가 나홍 스님으로 박사 논문 쓰고 지공 스님으로도 제일 많이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아니 제일 많이는 아니구나. 나보다 허응시 선생님이 더 많이 썼으니까 두 번째로 논문을 많이 쓴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그게 지공 스님이 이렇게 썰을 푼 거거든요. 인도의 나란다사하고 양주 회암사가 기운이 통해 이렇게 됐거든요. 가보면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안이라도 야 그거는 아니야. 물론 뭐 나란다사를 다 발굴을 안 해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왜냐하면 나란다사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야예요. 이건 완전히 이렇게 딱 밀어놓고 거기다가 벽돌로 쫙 이렇게 세운 거고, 그러니까 한 도시라니까 이렇게 그런 거고, 여기는 산인데 왜 저렇게 약을 팔았지? 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전하는 어떠한 흐름의 하나는 뭐냐면 같은 형태의 장소는 서로 통한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성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의 성지랑 연결돼서 불교랑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지로서는 뭐 오대산, 그 다음에 보계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다음에 금강산, 그건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산악숭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관산, 뭐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외래 문화, 인도 문화가 직접 이식된 그러한 성지로서는 지금 관세음보살 도량, 동쪽에 낙산산, 그게 보타라카산을 줄여서 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산. 그래서 낙산사 홍련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타라카산에 두 군데는 꼭 찍어야 돼요. 두 군데 찍어야 돼. 그 홍련암하고 그 다음에 그 원통보전. 그 원통보전이 대나무 난 자리예요.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거기에다가 전각을 지어라고 의상대사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 두 군데는 꼭 가요. 해수관음, 저는 사실 낙산사 제가 3번 갔는데 해수관음은 딱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거기 안 가도 됩니다. 낙산사는 도량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다 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두 군데는 꼭 찍어야 된다.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주잖아. 홍련암 그 배꼽 보는 거. 옛날에는 거기 그렇게 나뭇대기로 넣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지금은 유리로다가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배꼽 보는 거. 그 다음에 원통보전.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강화도, 성모도, 강화 성모도의 보문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그리고 꼽사리로 자꾸 나도 좀 넣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절이 한 군데 더 있지. 갓김치의 향이랑.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문대고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마치 그 보궁에 원래 남북보궁이 있다가, 그러니까 통도사하고 오대산 중대에 있다가 그게 남북보궁이고 그게 확장이 돼서 정암사하고 법홍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나도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봉정암. 그런데 오대보궁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좀 넣어주면 안 돼요가 대장이 됐다는 거.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싹 파내버리고 네. 완탑으로 아이돌 완탑으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봉정암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제 성격상 죽어도 갑니다. 저는 확률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확률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치 해수관음에 내가 잘 안 가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한다더라 라는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정대하고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머리에 정대하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가면
그거 가지고 가면 문제는 있어도 큰 탈은 없다. 살다 보면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유교에서는 혹약재현이라고 그래요. 혹약재현. 물고기가 연못에서 폴짝폴짝 뛰기는 하는데 그 연못 밖으로 벗어나진 않는데 너무 시게 뛰어가지고 물 밖으로 넘어가잖아? 인생 사요나라 되는 겁니다. 혹약재현. 혹약재현. 도약은 간혹 도약은 하지만 언제나 못 안에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정대하고 아미타불을 정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추고 살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생기지 않은 선은 발생하고 좋은 일은 발생하고 이미 발생한 선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해 있는 악은 줄어들고 이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다복한 일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원에 맞이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